저도 20대 땐 몰랐어요. 탄력이 제일 중요하다. 팔자주름, 눈밑 꺼짐 현상 이런 거 뭔 소린지 잘 이해 못하고 화장품 만들어서 마케팅 카피 기획해서 브랜딩하고 그랬었는데 이럴 수가. 딱 30대만 되니까 이게 점점 하나씩 몸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탄력이 확 떨어지고 머릿결도 눈에 띄게 갑자기 푸석푸석해지는 순간을 만나니까 후회됐던 한 가지가 바로 왜 그걸 끊었을까 였어요. 바로 콜라겐. 20대 때 제가 콜라겐을 꾸준히 먹다가 끊었던 이유는 효과가 눈에 안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콜라겐은 보통 피부 탄력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이외에는 헤어, 그리고 피부의 윤기와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20대 때는 콜라겐의 도움 없이도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내 거니까 콜라겐을 먹든 안 먹든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납니다. 그리고 탄력과 윤기를 잃은 상태에서 콜라겐을 먹기 시작하면 안 먹었을 때와 먹었을 때의 차이 나는 게 느껴져서 결국 챙겨 먹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20대 때부터 꾸준히 가능하다면 챙겨 먹는 거고 30, 40대 이후에도 챙겨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탄력과 윤기를 되돌리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아마 콜라겐 되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오늘 이 콜라겐에 대해서 과연 진실은 뭔지, 과연 내 피부와 헤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콜라겐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대 때부터 사용해온 특별한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살짝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피부 탄력에 좋다고 하는데 이걸 식품으로 섭취하면 과연 그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은 우리가 콜라겐을 먹어서 채우는 건 아닙니다. 피부에는 세포들이 있죠. 표피에는 각질 형성 세포가 있고 진피에는 섬유화 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섬유화 세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형태로 생긴 세포인데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공장을 갖추고 있어서 세포 구조를 형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어느 순간 상처 부위가 자연스럽게 아물고 메워져 있는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섬유화 세포에서 이 상처 부위를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 단백질을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똑같이 피부에 상처가 생겨도 이전만큼 복원이 잘 안 되는데 그건 노화함에 따라서 섬유화 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섬유화 세포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보통 젊은 피부는 주름이 없고 탱탱하죠. 그건 이 진피를 지탱해주는 콜라겐 섬유들이 단단하고 빽빽하게 잘 차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콜라겐 하면 피부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콜라겐은 단백질의 한 종류로 피부뿐만 아니라 뼈와 치아, 근육 등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피부 속 진피층의 80%를 콜라겐이 구성하고 있고 이 콜라겐이 엘라스틴과 함께 뜨개질처럼 짜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뗄 수 없이 함께 이야기하곤 하는 거죠. 보통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헐거워지고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게 되는 건 얼굴에 생긴 베개 자국이 금방 복구되지 않는 것에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볼은 어떤 자국이 생겨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회복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콜라겐을 만드는 유전자의 활성이 50세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무려 77% 감소하면서 콜라겐 생산이 안 되고 피부 노화는 눈에 띄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보습량도 줄고 탄력이 확연히 떨어지고 큼직한 주름이 증가하고 색소 침착까지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죠. 콜라겐 생성을 막는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걸 되살리려고 고주파 리프팅 시술을 받기도 하는데 높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물 분자 진동을 시켜서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면 조직이 자극을 받아서 수축하게 되고 이때 콜라겐 재생이 유도됩니다. 그러면서 시술을 받으면 탄력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요즘은 20대 후반부터도 이런 시술을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시술 말고 매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피부는 타고나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타고난 피부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신체의 다른 장기보다 피부는
유전적인 영향을 덜 받는 존재라고 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피부 노화의 유전적인 요인은 3%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타고나지 않았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젊은 피부, 탱탱한 피부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콜라겐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분해돼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콜라겐을 줄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콜라겐의 양을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콜라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모든 종류의 콜라겐이 먹는다고 몸에 다 제대로 흡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콜라겐 종류만 무려 28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은 신체의 각 부위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피부를 타겟한 콜라겐, 연골 조직을 타겟한 콜라겐 등 맞춤 콜라겐 제품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피부 탄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피부 콜라겐을 위한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시중에 있는 콜라겐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저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다른 단백질보다 분자량이 커서 인체에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미세한 저분자일수록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죠. 보통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1000달톤 이하면 저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5000부터 300달톤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달톤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저분자겠죠. 그리고 액상 형태의 콜라겐이 분말보다 더 흡수율이 높습니다. 액상 자체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분자량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액상 콜라겐이라면 분자량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얼마나 높은 콜라겐 함량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만약 액상 형태의 콜라겐인데도 500달톤이면서 1500mg 이상의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다면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요즘은 3000mg 액상형 콜라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이 함량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부 탄력을 원한다면 콜라겐뿐만 아니라 콜라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성분들이 얼마나 잘 배합됐는지도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확인해야죠. 진피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4500대 200대 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서로 뜨개질 형태로 꼬여 있다고 했으니까 콜라겐만 넣어주는 것보다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까지 보충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촘촘하게 짜여 있고 히알루론산이 그 사이사이를 메우는 형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비타민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을 선택할 때 콜라겐 함량과 저분자 형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 그리고 비타민 C가 적당한 양으로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곤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찾아보기 머리 아프실 텐데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 종류의 콜라겐들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먹기 편하고 흡수율을 고려하면 액상 형태가 가장 좋긴 하죠. 문제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콜라겐을 함께 구비해 두고 섭취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액상 형태, 포 형태의 콜라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택했고 지금도 즐겨 먹고 있는 콜라겐 제품들은 이 제품들이었어요. 첫 번째, 비건어리 식물성 콜라겐. 화장품 달바 브랜드 아시죠? 거기서 나온 이너뷰티 브랜드인데 함량으로 보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먼저 500달톤 저분자 형태이고 고함량이라고 볼 수 있는 3270mg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알루론산 120mg, 비타민 B1, B12, C, D, E 총 5종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성분과 형태, 배합까지 모두 만족스러워서 손이 많이 가는데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사할 때 꼭 쟁여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오니스트도 굉장히 유명하죠. 저분자 콜라겐 3000mg, 히알루론산 120mg, 엘라스틴 100mg까지 탄탄하게 모두 함유되어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콜라겐 합성을 돕는 필수 비타민인 비타민C 200mg까지 들어있어서 오니스트는 딱 이거예요. 우리는 콜라겐 합성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것도 역시 가격이 좀 있습니다. 한 포당 2,500원 정도거든요.
커피 한 잔을 포기하고 콜라겐을 선택한다면 피부에도 좋고 다 좋겠는데 이거 매일 365일 챙기면 1년에 91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아무리 피부를 위한다지만 마음이 좀 찌르르 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세 번째는 바로 아이허브에서 구매하는 콜라겐 업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마시며 편리성이며 흡수며 이 포 형태로 돼 있는 액상이나 젤리형이 최고이긴 하죠. 근데 가격이 부담돼서 그나마 대안으로 찾은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평소에는 이걸 타서 마시고 바쁘거나 여행 가거나 할 때는 포 형태의 콜라겐을 챙겨 갖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건 분말 형태이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 제품이라 그런지 저분자인데 분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안 나와 있고 가수분해 마린 콜라겐 펩타이드 5g이라고 적힌 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g이면 5000mg을 의미하니까 콜라겐 함유량은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히알루론산 60mg과 비타민C 90mg, 단백질 4g까지 모두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의 복병이 바로 맛이에요. 파우더 형태라서 물에 잘 녹여서 저는 마시는데 저는 숨 안 쉬고 마시긴 하는데 비위가 아주 약한 분들은 역하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정 힘드실 땐 주스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93회분이 52,000원 정도 하는데 20%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면 41,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회분에 440원 정도라서 가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도 이거라도 열심히 챙겨 먹자 그러고 평소에 즐겨 먹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링크로 구매하시면 20%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리프트 샷입니다. 만약 분말 형태는 난 싫다, 포로 챙겨 먹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싼 건 곤란하다 싶으실 때 이 제품 강추드립니다. 바로 아모레 이너뷰티 브랜드인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 리프트 샷인데요. 바이탈뷰티는 워낙 연구진들도 탄탄하고 믿을 수 있는 아모레라서 저도 예전부터 즐겨 먹는 이너뷰티 브랜드입니다. 일단 성분 구성이 알차고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가격대예요. 먼저 5종의 저분자 콜라겐이 1500mg 들어있고 여기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비타민C, 세라마이드까지 알차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피부, 연골, 근육, 치아 등 인체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콜라겐은 각각 다른 형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모레는 그걸 주요 포인트로 잡은 것 같습니다. 피부와 신체, 그리고 헤어까지 챙길 수 있는 각각 다른 5가지 콜라겐을 모두 함유했다는 거죠. 거기에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함께 구성하는 시너지 원료들도 빠짐없이 모두 챙겼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콜라겐 함량은 1500mg이라서 아까 소개드렸던 다른 포 형태 제품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콜라겐 효소 분해 펩타이드를 통해서 흡수율을 높였다는 점도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만 이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아모레몰에서 28일치를 24,700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하루 880원대라서 부담없는 가격인 것도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 행사 발견하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먹는 콜라겐이 과연 흡수가 되냐 마냐, 이건 예전부터 얘기가 참 많았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먹어보자. 효과는 내가 바로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챙겨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 그런 생각으로 20대 때부터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20대 때 먹으니까 효과가 그렇게 안 느껴져서 끊긴 했었는데 다시 30대 때부터는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었을 때와 끊었을 때의 차이가 느껴지니까 이제는 그냥 매일 먹는 영양제 개념으로 챙기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뷰티부터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